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몸이 특별히 아프진 않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조금 무거웠던 날은 아니었을까요? 병원에 가면 늘 듣는 말이 있습니다. 큰 문제는 없어요. 그 말을 듣고 안심해야 할 것 같은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엔 마음이 더 조용해집니다. 괜찮다는데 왜 마음은 자꾸 불안해질까요? 저도 그런 날이 잦아졌습니다. 어디가 아픈 건 아니고 생활도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이유 없이 마음이 먼저 지치는 날들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조금 천천히 조용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는다면 구독 버튼으로 함께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몸이 아프면 마음도 같이 힘들어졌습니다. 열이 나고 어딘가 불편하면 아프니까 그렇지 하고 이해할 수 있었죠. 그런데 요즘은 조금 다릅니다. 몸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마음이 먼저 늙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괜히 피곤하고 괜히 걱정이 늘고 괜히 앞으로가 막막해지는 순간들입니다. 이런 상태를 두고 우리는 흔히 기분 탓이라고 말합니다. 별일 아니라고 생각을 좀 바꾸면 된다고요. 하지만 가만히 돌아보면 이건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살아온 시간이 쌓이면서 생기는 아주 자연스러운 변화에 가깝습니다. 몸은 아직 잘 버티고 있는데 마음은 이미 앞으로의 시간을 먼저 계산하기 시작한 겁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지금 이 속도가 괜찮은 건지, 혹시 놓치고 있는 건 없는지, 아픈 곳은 없지만 마음은 늘 점검 중인 상태로 하루를 보내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약해져서 생기는 불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만큼 오래 살아왔다는 증거에 가깝습니다. 많은 날들을 건너왔고, 많은 선택을 해봤고, 그래서 이제는 앞을 조금 더 조심스럽게 바라보게 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요즘의 이 불안은 없애야 할 감정이라기보다 이해받아야 할 감정에 가깝습니다. 괜찮지 않은 게 아니라 괜찮아지기 위해 마음이 먼저 신호를 보내고 있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불안해질 때 우리는 흔히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어디가 안 좋은 건지, 검사를 더 받아봐야 하는 건지,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하는 건지, 그래서 병원에 가고 검진 결과지를 받아 들여다보고 숫자를 확인합니다. 그런데 숫자는 늘 비슷합니다. 정상 범위입니다. 큰 문제는 없어요. 그 말을 듣고 나면 불안이 사라져야 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조용해집니다. 괜히 내가 예민한 건 아닐까? 괜히 걱정을 만들어내는 건 아닐까? 스스로를 의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불안 위에 자책이 하나 더 얹어집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시기의 불안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에 가깝습니다. 젊을 때의 불안은 대개 지금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장 해결해야 할 일, 지금 넘겨야 할 고비. 그래서 힘들어도 앞만 보고 달리면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불안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지금보다 앞으로의 시간이 더 자주 떠오릅니다. 지금은 괜찮은데 이 상태가 계속될까? 지금처럼 버틸 수 있을까? 혹시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건 아닐까? 몸은 오늘을 살고 있는데 마음은 이미 몇 해 뒤를 먼저 가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마음이 편할 수는 없습니다. 얼마 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를 다시 펼쳐보다가 이런 문장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잘 버텨온 날들보다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을 더 걱정한다. 처음 읽었을 땐 그냥 그렇다고 지나쳤는데 이 시기에 다시 보니 꽤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잘 살아온 날들은 이미 지나갔다는 이유로 별 의미 없는 것처럼 취급하고 아직 오지 않은 날들은 오지도 않았는데 미리 걱정하며 끌어안고 삽니다. 그래서 마음은 쉴 틈이 없습니다. 불안이라는 감정은 대부분 상상에서 커집니다. 실제로 아픈 건 아니고 실제로 문제가 생긴 것도 아닌데 그럴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마음을 계속 흔듭니다. 그 상상은 늘 조금씩 더 나쁜 쪽으로 흘러갑니다. 괜찮을 수도 있다는 생각보다 혹시라도라는 생각이 훨씬 생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안은 논리로는 잘 가라앉지 않습니다. 문제 없다는 말을 100번 들어도 마음은 쉽게 납득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설명이 아니라 안전하다는 감각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종종 마음을 다그칩니다. 왜 이렇게 약해졌냐고, 왜 이 정도로 흔들리냐고, 남들 다 잘 버티는데 왜 나만 이러냐고. 하지만 이건 약해진 게 아니라 조심스러워진 것에 가깝습니다. 살아오면서 무너지지 않아야 할 이유를 많이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켜야 할 것들이 생기고 놓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생기고 그래서 마음이 먼저 경계 태세에 들어간 겁니다. 불안은 도망치고 싶다는 신호가 아니라 지키고 싶다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요즘 이 불안을 없애려 하기보다 자리를 조금 낮춰보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불안해? 대신, 지금은 이런 생각이 드는 시기구나. 이러면 안 되는데 대신, 그래도 여기까지는 잘 왔네. 불안을 몰아내지 않고 옆자리에 잠깐 앉혀두는 연습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불안이 더 커지지 않습니다. 완전히 사라지진 않지만 하루를 망가뜨릴 정도로 날카로워지지도 않습니다. 아픈 곳은 없는데 마음이 불안해지는 나이, 이건 고쳐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해해야 할 상태에 더 가깝습니다. 몸을 돌보던 마음도 이제는 조금 더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시기에 우리가 와 있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잘못 살고 있어서가 아니라 오래 살아왔기 때문에 생기는 감정일 수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해질수록 우리는 마음을 더 자주 점검하려고 합니다. 괜찮은지, 문제는 없는지, 이 상태가 정상인지, 그런데 이 점검이라는 게 생각보다 마음을 더 피곤하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며 왜 이러지? 이 정도로 흔들릴 일은 아닌데 이런 질문을 반복합니다. 이 질문들은 답을 찾기보다는 마음을 더 조용히 몰아세웁니다. 예전에는 몸이 힘들면 쉬면 됐습니다. 잠을 자고 하루 이틀 쉬면 다시 움직일 수 있었죠. 그런데 마음은 쉬라고 해서 쉬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속 점검할수록 더 긴장합니다. 마치 조용한 방에서 작은 소리까지 더 크게 들리는 것처럼요.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마음을 점검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보기로 했습니다. 예전의 점검은 이랬습니다. 왜 이렇게 불안하지?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앞으로 더 나빠지면 어떡하지? 지금은 질문을 이렇게 바꿔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조금 편했던 순간은 있었나? 크게 괜찮았던 순간이 아니라 아주 잠깐이라도 숨이 고르게 쉬어졌던 순간 말입니다. 차를 마실 때, 창밖을 잠깐 바라볼 때, 아무 생각 없이 걷던 몇 분, 그 순간이 있었다면 오늘 하루는 완전히 불안한 하루는 아니었다고 마음속에 표시를 해둡니다. 이렇게 질문을 바꾸면 마음의 기준도 달라집니다.
불안이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아니라 불안 사이에 잠깐이라도 쉼이 있었느냐로 하루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은 계속 검사받는 대상이 아니라 돌봄이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불안한 마음을 문제 취급하지 않고 상태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런 관점은 심리학에서도 종종 이야기됩니다. 불안을 없애는 데 집중할수록 오히려 불안은 더 자주 고개를 듭니다. 반대로 불안이 있어도 일상을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경험이 쌓이면 불안은 서서히 자리를 낮춥니다. 마음은 설득보다 경험을 더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마음을 고치는 실천 대신 마음을 망치지 않는 실천을 의식적으로 택합니다. 대단한 루틴은 아닙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괜찮게 보내야 한다고 다짐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하루 중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 행동을 하나만 덜 하자고 생각합니다. 뉴스를 무의식적으로 오래 보지 않기, 이미 지나간 말을 계속 곱씹지 않기, 굳이 비교하게 되는 이야기를 스스로 찾아보지 않기, 이런 것들을 완전히 끊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조금 늦추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반응합니다. 또 하나 제가 자주 하는 건 하루가 끝날 무렵 몸에게 묻는 질문입니다. 오늘 몸은 어땠나? 마음에게 묻기 전에 먼저 몸에게 묻습니다. 몸이 피곤했는지, 숨은 가빴는지, 어깨는 굳어 있었는지. 마음의 불안은 종종 몸의 신호를 뒤늦게 따라옵니다. 몸을 먼저 살피면 마음도 덜 날카로워집니다. 아픈 곳은 없는데 마음이 불안한 날들, 이럴수록 마음을 더 세게 붙잡기보다 조금 느슨하게 함께 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불안을 없애겠다는 목표보다 불안해도 하루를 무너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기준을 옮기는 겁니다. 그 기준은 생각보다 훨씬 현실적이고 훨씬 오래 갑니다. 마음이 불안하다는 건 지금 이 삶을 대충 살고 싶지 않다는 뜻일지도 모릅니다.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기엔 이미 많은 날들을 정성 들여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잘 살아야 한다는 기준보다 덜 힘들게 사는 기준이 우리에게 더 어울릴지도 모릅니다. 마음이 불안해질수록 우리는 더 잘 살려고 애씁니다. 괜히 게을러 보일까봐, 괜히 놓치는 게 있을까봐, 괜히 뒤처지는 사람처럼 보일까봐 스스로를 더 조여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렇게 애쓸수록 마음은 더 불안해집니다. 가만히 보면 불안은 새로운 문제에서 시작되기보다 이미 익숙해진 습관들에서 조금씩 커집니다. 대표적인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계속 비교하는 마음입니다. 누군가의 건강 이야기, 누군가의 노후 이야기, 누군가의 계획 이야기를 듣고 나면 마음이 잠깐 흔들립니다. 나는 이 정도면 괜찮은 걸까? 저 사람은 저렇게 준비하는데 나는 너무 느린 건 아닐까? 이 비교는 상대를 부러워해서라기보다 나를 점검하기 위해 시작됩니다. 문제는 이 점검이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비교의 기준은 항상 나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쪽으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습관은 미리 걱정해 두는 마음입니다. 혹시 아프면 어떡하지? 혹시 갑자기 상황이 바뀌면 어떡하지? 혹시 지금 선택이 나중에 문제가 되면 어떡하지? 이 걱정들은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걱정들을 하루의 한쪽 자리에 항상 올려둡니다. 마치 미리 걱정해 두면 나중에 덜 아플 것처럼요. 하지만 실제로는 미리 걱정한 만큼 미리 지쳐버립니다.
불안을 키우는 또 다른 습관은 마음을 너무 정확하게 관리하려는 태도입니다. 오늘 하루는 괜찮았는지, 이 감정은 정상인지, 이 정도 불안은 참아야 하는 건지, 마음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 마음은 더 경직됩니다. 마음은 정확함보다 여유 속에서 회복되는 쪽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를 읽다. 이런 문장을 보았습니다. 잘 살고 있는지 묻는 질문은 대개 자신에게 가장 가혹하다. 저는 이 문장을 오래 붙잡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구나 하고 조용히 넘겼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마음이 괜히 바쁜 날, 그 문장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생각해보니 맞는 말이었습니다. 우리는 남에게는 이 정도면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면서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항상 기준을 올려둡니다. 그 기준이 불안을 키우는 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그래서 요즘 저는 불안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무언가를 더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 이미 하고 있는 것들 중에서 하나씩 내려놓습니다. 모든 소식을 다 알지 않아도 된다는 기준. 모든 선택이 옳아야 할 필요는 없다는 기준. 오늘 하루가 유의미해야 한다는 강박. 이 기준들을 완전히 버리진 못해도 조금 느슨하게만 해도 마음은 분명히 반응합니다. 불안은 해야 할 것이 많아서 생기기보다 놓아도 되는 걸 놓지 못해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깨닫고 나면 불안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불안을 줄이겠다는 결심보다 불안을 키우는 습관을 하나 덜 하겠다는 쪽이 훨씬 현실적입니다. 아픈 곳은 없는데 마음이 불안한 나이, 이 시기에는 무언가를 더 증명하려 하기보다 이미 해낸 것들을 조용히 인정해 주는 게 필요한지도 모릅니다. 잘 살아왔다는 증거는 이미 충분한데 우리가 그걸 자주 잊고 지낼 뿐입니다. 아픈 곳은 없는데 마음이 불안해지는 나이.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무엇을 잃어서가 아니라 무엇을 기준 삼아 살아왔는지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뜻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에는 앞으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더 잘해야 했고, 더 버텨야 했고, 더 증명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힘들어도 그 힘듦이 어디로 향하는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기준이 흐려진 자리에서 불안이 생깁니다. 앞으로 가야 하는 건 맞는데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말해주지 않는 시기입니다. 이럴 때 마음은 자꾸 묻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건지, 아직 부족한 건 아닌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지, 그 질문에 명확한 답을 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 질문이 쌓이면 마음은 점점 쉬지 못하게 됩니다. 저는 요즘 기준을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잘 살고 있나라는 질문 대신 덜 힘들게 살고 있나를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 생각보다 많은 걸 바꿔줍니다. 덜 힘들게 살고 있다면 오늘 하루는 실패가 아닙니다. 불안한 순간이 있었어도, 마음이 흔들렸어도 하루를 버텨냈다면 그건 충분한 하루입니다. 이 기준으로 바라보면 불안도 조금 다르게 보입니다. 불안은 없어야 할 감정이 아니라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신호에 가깝습니다. 지금까지 써왔던 기준이 이 나이의 삶에는 조금 무거워졌다는 신호. 그래서 마음이 먼저 반응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에서 이런 문장을 보았습니다. 지금의 나는 과거의 나보다 덜 애써도 되는 사람이 되었다.
이 문장은 처음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괜히 마음이 불안했던 밤에 이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니 지금의 나는 정말로 덜 애써도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날들을 넘어왔고 이미 충분히 책임을 다해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수록 더 단단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시기의 단단함은 버티는 힘이 아니라 힘을 빼는 능력일지도 모릅니다. 모든 걱정을 끝까지 붙잡지 않아도 되는 능력. 모든 불안을 당장 해결하지 않아도 되는 여유. 이 여유는 게으름에서 오는 게 아니라 경험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 나이의 불안은 미숙함의 표시가 아니라 경험의 그림자에 가깝습니다. 아픈 곳은 없는데 마음이 불안해지는 나이. 이건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 아니라 삶의 속도를 다시 맞춰야 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보다 마음이 먼저 조용히 손을 드는 시기. 그 신호를 무시하지 않고 조금 귀 기울여 보는 것만으로도 삶은 훨씬 덜 거칠어집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불안을 없애주진 못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불안해도 괜찮은 이유 하나쯤은 마음에 남았으면 합니다. 요즘 당신의 마음은 어떤 생각을 가장 자주 붙잡고 있나요? 천천히 괜찮을 때 댓글로 나눠주세요. 오늘도 잘 버텨낸 하루였습니다.